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또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3월 3일 3월 3일 3땡 아주 좋아요. 뭔가 좀 기쁜 일들이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아요.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느낌 안 오나요? 하여튼 보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여러분들도 긍정의 기운 희망회로 팍팍 돌리십시오. 팍팍 돌리고, 또 어떤 분 보니까 또 희망회로 그만 돌리라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희망회로를 안 돌리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니까 우리 희망회로 돌리면서 뭐 투자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막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생업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투자는 둘째 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돼야 합니다. 뭐 되지도 않는데 그 주식 투자한다고 거기다 너무 몰빵하면 안 돼.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 길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하고, 여러분 제가 항상 늘 얘기하죠. 건강해야 한다, 운동 많이 해야 한다, 최소한 걷자. 이 걷는 게 좋아. 왜 좋냐? 하루에 30분 이상은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1시간까지는 무리일 수도 있어요. 30분 딱 좋아. 특히 30분이라니까 30시간이 아니라 30분인데 아침 그리고 점심시간 이런 때, 아니면 퇴근 시간 이런 때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반드시 걷자. 이런 좋은 말들이 있어요.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하나도 없다. 이런 좋은 말도 있죠. 옛날에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입니다.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하나도 없다.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고치는 것이 낫고, 음식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걸어서 고치는 것이 낫다.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입니다.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고치는 것이 낫고, 음식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걸어서 고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되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쓰는 것이다. 다비드 드 브루통 다비드 드 브로통이라는 사람이 했네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되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쓰는 거랍니다. 나는 걸을 때 명상을 할 수 있다. 걸음이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정신은 오직 나의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 장자크 루소가 한 얘기입니다. 걸음이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얼마나 좋아요. 걸으면 앉아있을 때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걷는 시간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책으로는 얻지 못할 것을 채워주며 버릴 것은 버리게 해준다. 임마누엘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걷는 시간이.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 있나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걸으세요. 될 수 있으면 걸으십시오. 버스 타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찾고 다니지 마시고 가까운 거리면은 걸어 다니자.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걷는 남자, 걷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천회장도 매일 걷습니다. 최소한 6,000번은 걸어요. 저도.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신나게 한번 떠들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아침에 떠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기 빠지는 행동이야. 이게 자꾸 말을 많이 하면은 목도 아프고 그래요. 힘들지만은, 그래서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뭐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천혜장 솔직히 열심히 했잖아.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감기 몸살 걸리고 막 온갖 바이러스가 뭐 나를 괴롭히더라도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볼게요.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생산지원금 그 기금 지원 공고에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 의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밝히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각 변동을 예고를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과 일본이 설계와 장비를 담당하고, 한국, 대만이 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범용 반도체를 이렇게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그 분업 체제의 해체가 본격화됐다.
본격화됐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균열의 파장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현재보다는 강화할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량이 내년에는 예상치의 20%나 감소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중국 차원에서 큰 그림을 현재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산업 그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에 그 지정학적인 동향 관련해 가지고 생산망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 기업은 지난해 미국 정부의 그 중국 압박, 전국 압박이 본격화된 이후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대응을 다각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다각도로 현재 진행해 왔고, 여기 공급망에 있어서 미중 갈등이라는 그런 지정학적인 요인이 아주 거세요. 지금 미중 갈등.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진짜. 내가 볼 때는. 지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왜 우리 개미들한테 피해 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하죠. 한 반도체 그 기업 관계자도 그럽니다. 중국 내 생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부터 막막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글로벌 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우선주의를 내세웁니다. 자국 우선주의. 우선 그 미국은 반도체 생태계를 내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지원금 기준을 발표를 하면서 뭔가 궁극적인 목표를 명시했고요. 2030년까지 미국의 최소 이제 두 개의 대규모 최첨단 로직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설한다는 거야. 신설한다. 여러 개의 그 첨단 패키징 시설하고 최첨단 그 D램이죠. 이 D램 그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현 세대 또는 기술 수준이 성숙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등 세 개의 축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거대요. 세 개의 축으로 바탕을 한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 발표해 보니까 반도체 생산을 위한 그 반도체 자재, 이 자재와 장비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올해 늦봄에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한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그 산업 생태계를 미국 내에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는 해석입니다. 일본에서는 토요타나 소니 등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그 설립한 그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지역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네요. 보니까 대만 TSMC도 최근에 일본 구마모토현에다 두 번째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고 있고, 뭐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니까 일본 정부가 내건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 이후에서도 반도체 보조금 지원으로 인텔이나 뭐 TSMC 등 그 신규 공장 건설이 활발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큰 폭의 변화를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전긍긍하는 거야. 전전긍긍. 지금 툭단 말로 똥줄 타고 있다고 막 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당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중국 공장에 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안. 어디로 가야 하냐? 인도 가야지 뭐. 결국은 인도 가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의 2단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어요. 하이닉스는 지난해 1차 인수대금으로 인텔에 한 70억 달러 지급하고, 솔리드 스테이트 사업하고 중국 다롄의 낸드 플래시 공장, 이 자산을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텔 잘 팔았네. 이어서 25년 3월까지 나머지 20억 달러를 2차로 지급하고 낸드 플래시 웨이퍼 연구 개발과 다롄 공장 운영 인력을 비롯해서 관련 유무형 자산을 이전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선단 공장 전환을 목표로 했는데 그 진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뭐 놓여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장비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유예를 추가로 받지 못하면은 내년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 생산량은 예상치의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랑 기업들이 그 한국 기업의 D램 공장 건설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도 국내 기업에는 부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건설한 첫 공장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죠.
초기 D램을 생산했는데 이후 파운드리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는 국내에서 계속 생산하는 전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정부의 지원, 정부의 협조가 상당히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정부가 좀 도와줄 것 같고,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좀 약간 짜증나는 소식이죠. 우울하고. 그리고요, 지금 우리 갤럭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폴더블 폰. 지금 보니까 그 처음 갤럭시 S23 시리즈를 기획할 때 잡은 그 테마가 Back to the fundamental, 기본으로 돌아가자. 뭐 이거였다 하네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해 가지고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기본기에 충실한 제품, 이런 제품 만들자. 기본기에 충실한 제품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이죠. MX 이 사업부의 개발실장이 있어. 개발실장 최원중 부사장이 27일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문제가 된 그 게이밍 옵티마이징 서비스죠. 게이밍 옵티마이징 GOS라고 하는데, GOS 이게 뭐냐, 일부 앱을 실행할 때 그 디바이스 최적화를 위해서 성능을 억제하는 기능인데, 하여튼 이거의 극복 노력 등 개발 스토리를 공개를 해요. 중국 업체를 비롯해서 애플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폴더블 폰에서 진입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 부장은 우선 지난해 논란이 된 그 GOS 문제에 대해서 게이머들의 니즈를 간과했던 점을 인정을 해요. 최 부장은 게임의 형태도 게이머 소비자의 니즈도 다양한데 한 방향으로 보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S22 시리즈 출시 후에도 게이밍 성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소비자들의 그 니즈, 이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능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 기종의 이제 퀄컴의 갤럭시형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됐죠. 이거에 대해서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퀄컴뿐 아니라 그 운영체제에서 구글 게이밍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게임 엔진 개발업체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체제를 달성했다고 하죠. 갤럭시 S23 시리즈는 CPU하고 GPU, NPU 이런 성능 개선을 통해서 전작 대비 34%, GPU는 31, 그리고 NPU는 49%씩 이뤄냈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S23 시리즈는 모든 라인업의 후면 카메라로 디자인을 카메라 섬이 없는 물방울 형태로 통일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카메라 성능을 올리다 보니까 카메라가 두꺼워져서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정도의 그런 말인데, 이거를 최소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도전 등이 있었다고 해요. 디자인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개발하고, 디자인에 의한 하드웨어 영향은 기술 혁신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삼성의 폴더블폰 상용화에 기여한 최 부사장이 현재 다양한 중국 기업들의 삼성을 따라서 출시한 폴더블 폰에 대해서도 경쟁은 언제나 환영이다. 경쟁은 언제나 환영이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사장은 시장이 커지면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가 이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어요. 갤럭시 Z 플립 5나 폴드 5뿐 아니라 내후년을 잘 준비해서 폴더블 폰 대사화에 있어서 삼성이 가장 큰 핵심 기업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 플래그십 애플의 그 폴더블 폰 진입에 대해서도 당연히 환영이다. 최 부사장은 폴더블 폰의 가치에 대해서 중국 업체뿐 아니라 애플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을 한다고 해요. 폴더블 폰은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 대비 기술 혁신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또 상무부가 2월 28일이죠. 2월 28일 날 발표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이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영업 기밀 유출을 우려하면서 보조금 신청에 따른 득실 검토에 들어간 거야. 받을까 말까 고민할 겁니다.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구도 등을 고려할 때 양사가
두 회사가 보조금 신청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전망도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과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의 그 반도체법 Chips Act라고 하는데, 이거 보조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향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들여가지고 오스틴에 이은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미국의 후공정 공장을 짓기로 현재 결정한 상태입니다. 앞서서 미국 상무부는 2월 28일 반도체법과 관련된 보조금 신청 접수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기업들이 신청서에 6개 우선순위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한 보조금 신청 접수 조건에는 초과 이익에 대한 미국과 공유 최대 75%, 그리고 지원금의 배당, 자사주 매입 사용 금지, 현금 흐름 등 그 재무계획서 제출뿐 아니라 첨단 공정에 대한 접근까지 요구합니다. 첨단 공정에 대한 접근. 나쁜 놈들이네. 별걸 다 요구하네. 이렇게 당장 반도체 업계는 구체화되지 않는 초과 이익 공유보다 이 공정 설계, 뭐 재무 자료, 이렇게 민감한 내부 기밀 사항이 공유되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다 까발리는 거지, 결국은. 일단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 미국 내에서 거둔 매출과 그 수익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이 투자 계획, 뭐 영업 전략, 이런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정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사항이다. 독소 조항으로 제공할 수 있답니다. 독소 조항. 완전 뭐 기업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일단 기술 노출 그 가능성하고 정보 공개 위험이 대폭했는데,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제조시설 세부사항이나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제조기업 극비 사항으로 원가하고 제품 성능 경쟁력이 직결된 부분이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또 경쟁사와 공정격차가 중요한 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업계는 아주 당혹스러워하죠. 결국은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보조금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을 하는데, 이 치퍼 동맹에 포함된 한국이 앞서 밝힌 대규모 미국 투자를 중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 뭐 그렇게 보겠죠.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현재 나온 가이드라인 자체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가지고 미국 측의 자세한 기준이 나오기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한다고 그러죠. 하여튼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은 당초 제출한 기대 수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을 낼 경우 미국 정부랑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지, 크게의 기준이 아직 없다. 크게 어디까지냐, 그게 없다. 초과이익 공유 조항의 기준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도 그래요. 하이닉스는 아직 미국 공장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태인데, 당장의 그 지원금 이슈에서 타사들의 반응 등을 살필 수 있어서 좀 더 여유롭다 그럽니다. 아직까지 공장 안 짓고 있으니까. 이 바이든이 지난해 경기 평택 반도체 공장에 왔어요.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곧 미국과 척을 지겠다는 것으로 익힐 수 있어서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지.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다소 무리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당초 반도체법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에 있어서는 미국 쪽 팹립스 고객사들이 많은 점 등을 살펴보면 보조금 신청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깝깝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한 번에 더 많은 의류를 관리할 수 있는 23년형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이 에어드레서를 이제 출시합니다. 제가 봐도 좋네요, 보니까. 일단 삼성이 이날 출시한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신제품은 한 번에 관리 가능한 의류 수를 대용량 모델 기준 5벌에서 9벌까지 가능한 겁니다. 일반 용량 모델은 3벌에서 5벌로 늘렸고, 제품의 외관 크기는 기존과 동일한데 기존 에어드레서 전용 옷걸이만 걸 수 있던 그 에어 행어 디자인을 변경해서 일반 옷걸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새로운 에어 행어는 옷을 걸고 뺄 때 편리한 슬라이딩 체결 구조를 선택했고, 제품 뒷면에 고정된 멀티 행어는 필요에 따라 내려서 액세서리, 인형 등 옷걸이에 걸기 어려운 다양한 제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신제품은 듀얼 에어 워시하고 듀얼 제트 스트링 기능으로 청정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하여튼 요즘 참 좋네요. 이렇게 습도 센서를 또 탑재해 가지고 각 의류별 최적의 건조 시간을 설정해주는 인공지능 맞춤 건조 기능도 있네. 건조와 구김 제거를 한 번에 진행하면서 셔츠 한 벌 기준 건조 시간을 35분으로 줄였다. 돈 있으면 하나씩 탑시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꼭 하루에 30분은 걷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